지적 장애인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경우 법원에서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, 또 왜 기억이 자꾸 달라지는지 끊임없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한 지적 장애인 여성의 경우 속아서 모텔에 갔는데 성관계를 맺고 3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. 법원이 어떤 점들을 놓치고 있는 건지 김민정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. 저항하지 않았다면 합의한 걸까? 여태까지 싫어도 하라면 했어요. 또 선생님이 하라면 했고 해야 됐고 해야 됐어. 그리고 그래야 착하다고 하고 인정. 그래서 받았던 이 교육이 어떻게 갑자기 가해자의 요구에서는 단호할 수 있을까요?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하면 지적 장애가 없는 걸까? 9살, 3살, 4살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3살, 4살처럼 말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. 말을 그 수준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. 사람마다 장애의 특성도 정도도 모두 다른데 끊임없이 신빙성을 의심받곤 합니다. 시간 개념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고 뭐 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적 장애가 나온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람한테 너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너의 진술은 일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.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의 특성이 과연 그것을 기억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가부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왜 그걸 기억 못하죠? 가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이례적 행동은 이해되지 않습니다. 성폭력이라는 걸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낼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그걸 안 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어떻게 다음날 가해자한테 하트를 보내. 이거는 서로 동의한 거야.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걸 이례적 행동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그러니까 비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얘가 원한 거네.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.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상황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좀 봐라.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취약함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보는 게 맞는 거지. 훨씬 더 장애에 대한 이해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해요.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판례 해석만으로는 그렇게 해석만 하기에는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.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.